트럼프의 탈이념적 거래주의가, 트럼프는 무슨 거래 이외에는 이념이고 뭐고 관심 없어요.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념적 비극으로 점철된 한반도에서 평화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이 전환시대 최대의 역설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이 이념 대립으로 고통당한 나라죠? 여기에 바로 이 탈이념적인 거래주의자가 평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트럼프가 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위해서 북한과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고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서 지금 북한 사회는 거의 원시사회 정도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밤에 위성사진 찍은 거 여러분 보신 분이 있죠? 북한은 거의 여전히 시커먼 암흑의 세계처럼 돼 있고, 이것은 왜 그래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되고 싶은 건 베트남처럼, 중국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중국이 요 이전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한 나라 1위가 중국이었잖아요. 거기를 지금 따라잡는 게 어디예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의 지금 이 경제 발전 속도는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얘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미국이 그들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했을 때 국교를 맺은 거예요. 네? 지금 중국은 언제 국교를 맺나요? 키신저에 의해서. 키신저가 결국은 중국과 소련을 분리시켜서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는 것. 이게 미국의 핵심 전략이 되죠. 72년에 핑퐁 외교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79년엔가 수교를 하죠. 결국은 전략적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한 거죠. 소련과 중국의 분리라고 하는. 성공한 거죠. 그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한 거고요. 베트남은 뭐예요? 베트남 90년대 수교를 하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중국이 지금 너무 커져. 중국을 아래에서 견제할 그러한 국가가 필요했던 거죠.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이 세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과 수교를 하게 되고요. 지금 또다시 세 번째로 베트남, 중국, 북한 전부 미국과 전쟁한 나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 다 전부 미국과 전쟁한 나라예요. 이 나라들이 수교를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전망들을 보면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하면 베트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럴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지하자원, 북한의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답니다. 그리고 희귀 광물이 많대요. 희토류 엄청 많답니다. 그리고 지금 무산에 있는 철광지대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거 아니에요. 철광석이.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죠. 지리 시간에. 남한엔 아무것도 없고 북한엔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다. 그게 사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지하자원, 거기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또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속한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체로 남북 간의 경제 규모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0배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대체로 한 50배. 그러니까 지금 북한 경제 규모를 남한 GDP의 2%,
2%로 보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2%, 5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투자회사 같은 데서는 벌써 북한 개발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와요. 만약에 수교가 되는 순간 월드뱅크에서 말하자면 개도국 개발 지원금이 있다면요. 그리고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또 개발 지원금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지금 한국 자본, 북한 지금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 자본, 미국 자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20년 안에 남한 경제의 80% 수준까지 따라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아요. 80%.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50배 차이가 나 있는데 20년 안에 남한 경제의 80%까지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통일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죠. 경제 규모 차이가 너무나 난 상황에서 통일을 하면 독일 통일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독일 동서독이 대체로 4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회적 갈등은 바로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망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80년 동안 우리를 억눌러 왔던 거대한 냉전 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걸 저는 2025 체제라고 불렀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정말로 현명하게 이 엄청난 전환을 맞이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 책을 작년 10월에 썼습니다. 작년 10월에. 그 과정에서 제가 김동기 변호사랑 계속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때 우리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은 뭐였겠어요?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얘가 사사건건이 거기 껴가지고 방해를 할 텐데, 이 과정들을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어떻게 갈까? 그걸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12월 3일 날 윤석열이 이렇게 자폭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저는 그 일이야말로 윤석열이 한국 사회에 태어나서 가장 큰 애국적인 행위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한반도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데 윤석열 같은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지금 끔찍하죠.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인사 중에서 가장 잘한 인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에요.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으로도 정 장관 잘 알고, 이분이 독일 통일을 엄청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제 책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저랑 그 이야기 많이 나누는 그런 사이인데, 정동영 장관이 이 굉장히 복잡한 국면을 저는 뚫어나갈 거의 유일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큰 맥락에서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거대 위기의 시대인데 그 안에서 희망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서 나아가야죠. 저게 없으면 제가 좀 약간 야사를 얘기할 텐데 저게 있어서 야사 얘기는 안 할래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큰 맥락에서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통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동영 장관이 독일 갔다 왔습니다. 독일 갔다 오면서 저한테 이 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독일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지난달에 나온 책이에요. 예? 네 너희의 마워. 기억나요? 예, 나한테 독일어를 배웠거든 옛날에. 예, 마워가 장벽입니다. 너희는 알겠죠? 뉴겠죠, 뉴. 예, 새로운 장벽. 이게 지금 책 제목이에요. 지금 35년 됐어요. 독일은 통일된 지. 장벽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장벽이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장벽이. 예?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독일에서 AfD라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대한당, 극우정당. 이 극우정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2당으로 등극했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독일 안에서. 그런데 놀라운 게 극우정당이 1등한 곳은 전부 동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결과를 보면 과거 동독 지역은 전부 극우정당이 다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독 지역은 서독의 전통적인 정당들이 1등했어요. 이게 뭘 뜻해요? 동독과 서독은 여전히 통일되지 않은 거죠. 네?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르고요. 정치적으로만 지금 동서가 갈려있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겠어요? 정신적 머릿속의 장벽이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서인들 사이에. 그래서 통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낭만적인 민족주의에 기댄 통일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하나로 살아야 된다. 이건 정말로